이 식신제살의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대부분 식신이 나를 괴롭히는 편관이나 칠사를 공격하여 나를 보호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이 구조가 상하면 나쁘다는 착각을 합니다. 즉, 식신제살로만 구성되면 좋고 인성까지 있으면 나쁘다는 식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좋으니까 타협을 합니다. 격국 용신으로는 제살하고 일간 왕세 용신으로는 살인상생을 쓴다는 식이죠. 이런 류가 생극의 덫에 걸려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럼 고서에서 나오는 사주예문을 좀 살펴볼까요? 임자, 병술, 무술시에 태어난 남자가 있습니다. 을묘운에 벼슬이 군수에 이르렀기에 식신제살 구조에 인성운도 매우 좋았다고 인식합니다. 그 이유는 사주팔자를 생극으로만 따져서 아군과 적군을 구별하기 때문이죠. 또 용신과 기신으로 구별합니다. 생극으로 판단하는 방법을 그럼 좀 설명 좀 해볼까요? 이 연과 월에 있는 임자는 칠살로 적군이고 시주에 있는 무술은 이 임자를 막아주는 아군입니다. 따라서 이 무술로 임자를 공격하는 것이 매우 좋다고 판단합니다. 여기엔 오로지 이 생극과 아군과 적군만 존재합니다. 상대를 공격하여 죽일 수 있느냐, 죽이지 못하느냐. 얼마나 단순한지 느껴지시나요? 그런데 을묘대운이 옵니다. 이때부터 마구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임자와 이 무술이 대치하는 식신제살 국면이었는데 운에서 이 무토를 공격하는 을묘인성이 와서 식신제살 구조를 깨뜨리고 갑자기 정인도식의 살인상생의 구조로 바뀌었기 때문이죠. 좋은지 나쁜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좋을 거야? 나쁠 거야?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할 거야. 저번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전혀 다른 주장을 합니다. 근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8개의 글자 중에서 단지 2개의 글자로만 살피고 있으니 이 나머지 6개의 글자의 상황이 변하면 어떻게 되는지 기준을 잡지 못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이 이자간 조합에서 벗어나서 삼자간 글자 조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사주팔자 구조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자월에 이 수많은 수기들이 연과 월을 차지했습니다. 어둡고 자월의 겨울이니 춥습니다. 그렇다면 연과 월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빛이 있으라. 바로 병화죠. 이 무토까지 있으면 더욱 좋겠네요. 병화를 받아내고 임자의 방탕한 흐름을 막아주기 때문이죠. 그럼 이 보는 각도를 달리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임자로 이 병화 일간이 공격당한다는 생각은 생극이죠. 임자가 매우 나쁜 놈입니다. 따라서 이 임자를 깨부셔야 그래야 속이 시원합니다. 그런데 이 다른 각도에서 보면 임자의 어둠을 밝혀줄 글자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세요. 유일하게 병화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임자는 병화를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당연히 좋아합니다. 연과 월에서 이 병화를 좋아하기에 사회, 국가로부터 쓰임이 좋은 팔자가 됩니다. 언제라도 사람들이 나를 찾아와 빛을 공급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래서 책임이 막중하고 인기도 많습니다. 또 연과 월에서 임자로 총명합니다. 생각도 깊고 의젓합니다. 이상하죠? 분명히 동일한 사주팔자를 가지고 보는데 이렇게 보는 각도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의미가 도출됩니다. 정리해 볼게요. 이 병화의 입장에서는 임자를 보면 일간 병화를 공격해서 나쁜 짓 하는 칠살로만 살피니까 어떻게 하면 이 임자 적군을 막을까만 걱정하고 신경을 씁니다. 이런 생극의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2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식신무토로 임자를 막는 식신제살, 또 임자를 설해서 병화를 돕는 살인상생이죠. 하지만 이 만약 임자 입장에서 이 병화를 보면 임자의 단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글자는 유일하게 병화뿐입니다. 여기에 이 무토까지 있으니 임자는 쓸데없이 방탕하는 물에서 이 생명을 키울 수 있는 생명수로 바뀝니다. 이 두 차이점이 무엇인지 좀 느껴지시나요? 병화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임자가 적군이었는데 임자의 입장에서 보니까 병화를 필요로 하고 병화를 좋아하는 윗사람들로 바뀌었습니다. 정말 신기하죠? 에너지의 쓰임으로 살피니까 이 정반대 세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제 을묘대운이 옵니다. 식신제사를 방해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이 을묘와 이 사주팔자에 있는 글자들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이 임자는 이 수기를 을묘에게 전달합니다. 달리 표현하면 이 쓸모없던 수기가 할 일이 생겨서 쓰임이 좋아진 거죠. 이 목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그럼 이 을묘는 병화에게 좌우 확산하면서 발산 에너지를 전달합니다. 또 이 을묘는 임자월에 캄캄하고 황량한 겨울에 존재하던 이 무술의 땅에 을묘 새싹이 파릇파릇 자라기 시작합니다. 또 이 병화의 빛의 속도도 더욱 강해지면서 을, 개, 무, 삼자가 만나서 아지랑이 피어나는 봄날로 바뀌었습니다. 어때요? 이 적군과 아군으로만 살피다가 에너지와 자연의 이치로 살피니까 전혀 다른 세상이 보입니다. 겨울에서 봄이 왔는데 어떻게 나쁠까요? 이 쓸모없던 글자들이 을묘운을 만나서 좋은 쓰임을 얻으니 얼마나 좋을까요? 세상을 아군과 적군으로만 살폈는데 굳이 구별할 필요가 없고 이러한 삼자가 모여서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살피면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런 논리를 이제 염석산 사주에 그대로 적용해서 살펴볼까요? 생극으로 이루어진 세상이 아니라 에너지로 이루어진 세상입니다. 에너지가 이 한 곳에 뭉치면 물질로 변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두 에너지가 덩어리이기에 사주팔자를 살필 때에도 이 주어진 시공간에서 에너지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그럼 왜 이 시공간에서 에너지의 변화를 살피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팔자에서 가장 필요로 한 글자는 용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용신을 극하거나 상하게 하는 글자를 기신이라 하죠. 만약 이 용신이 상하면 용신이 깨져서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상하는가의 판단 기준은 이 생극을 근거로 하면서 가까이 있으면 심하게 상하고 멀리 있으면 충이나 극이 약하여 상하지 않거나 덜 상한다고 판단합니다. 이 구조에서 이 정화가 식신제사를 하는 용신이라면 이 연의 개수가 이 멀리 떨어진 정화를 충해서 쓸 수 있을까요? 못 쓸까요? 아니면 절반쯤 쓸까요? 이것을 명확하게 판단하는 것도 버겁습니다. 다만 이 한 가지 명확한 점은 이 사주팔자에 있는 것들은 상했다고 못 쓰거나 충했다고 에너지가 소멸된다는 식의 생극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내 사주팔자에 존재하는 것은 반드시 인연이 됩니다. 이 사주는 멀리 있으니 개수가 정화를 충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럼 비교 사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유, 개축, 기축, 을축시에 태어난 남자가 있습니다. 이런 구조는 겨울에 춥고 이 을목 편관까지 있으니 이 정화가 살인 상생으로 하는 용신이라 보입니다.
그런데 이 개수가 바로 옆에서 이 정화를 극하여 탐제 개인과 같은 구조인데요. 하지만 실제로는 법원장으로 형제 3명이 모두 공직에 근무하며 검찰 법관입니다. 이 연과 시도 아니고 또 이 연과 월에서 극히 가까이 이 탐제 개인이 발생했는데도 공부를 잘했네요. 무엇을 잘못 판단한 것일까요? 이 충이란 일방적으로 상대를 깨는 것이 아닙니다. 이 충을 통하여 조정작용으로 변화하고 발전합니다. 노자는 이런 과정을 충기 이위화라고 했습니다. 충을 통하여 조화를 이룬다는 뜻이죠. 사주팔자를 멈춰진 시공간으로 살피면 이 개수가 이 멀리서 정화를 충하여 이 시간에 있는 정화가 상에서 쓰지 못하여 격이 떨어진다. 또 충하면 이 상한 글자는 마치 무용지물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생극론의 가장 큰 판단 실수는 시간과 공간 개념이 없죠. 개수가 용신이냐, 이 정화가 용신이냐를 따지기 전에 이 사주팔자를 시공간으로 살피면 명확하게도 개수는 초년에, 이 정화는 말년에 있습니다. 따라서 초년에는 개수의 에너지의 영향을 받고 말년으로 가면 갈수록 이 정화의 에너지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런 기준점을 가지고 그럼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이 초년의 이 개수는 무슨 역할을 할까요? 신유, 시공간을 만난 이 개수는 신유, 시종자를 풀어냅니다. 시공학 논리로 시종자가 윤회하는 과정이죠. 이런 구조들은 대부분 총명한데요. 마치 전생에 저장해 두었던 자료들을 꺼내서 수기에 풀어내고 이 개수가 을에게 전달합니다. 이 삼자간 글자 조합으로 살피면 정, 신, 임, 정, 신, 개 조합이 있습니다. 역시 총명한 조합이죠. 이 시종자를 수기에 풀어냅니다. 또 이 미토 속에 있는 정화와 이 시간에 있는 정화가 이 신유를 자극하면 뜨거워진 신유가 연간의 개수를 향하여 갑니다. 이때 그럼 신유는 개수로만 갈까요? 아니죠. 호시탐탐 이 을목일간을 노리고 있습니다. 생극 논리로는 마치 이 자신이 원하는 글자에만 생이나 극한다고 생각하지만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반드시 을목도 향합니다. 이때 이 개수나 해수가 없다면 어떤 상태가 될까요? 이전에 살펴봤던 사주를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식신제살이라 좋은 줄 알았는데 갑자기 죽어버렸죠. 개수, 해수가 없습니다. 이 사주와 달리 이 염석산 사주는 이 신유살기를 이 개수, 해수로 풀어낼 수 있었기 때문에 장수한 겁니다. 식신제살의 논리에 어떤 허점이 있는지 감이 좀 오시나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이 사주팔자를 이렇게 살필 때 이렇게 4개 주어진 시공간에서 에너지의 변화를 어떻게 살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